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가 부족하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얘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딸들에게 지금 정청래 의원이 네. 수박 왕수박이 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8월 2일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네. 출마한 정청래 의원, 그리고 오늘 또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개딸들이 친명이 누구냐? 라고 해서 좌표찍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의 지난 발언들을 두고 왕수박이다 하면서 지금 개딸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어서 정청래 의원이 대표 후보 등록을 할지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박찬대는 지금 했잖아요. 네, 출마 출마 선언했습니다. 선언했고 네네. 아직 정청래는 출마 선언까지는 하진 않은 상황인가요? 정청래 선수 출마 지났죠? 선언했습니다. 했죠. 네, 근데 아직 등록을 안 했나요? 지금 후보 후보 등록을? 등록은 안 했고 출마 선언은 두 분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사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네.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는데 네.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 네네. 여기서부터 불거져서 친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온 거 아닌가 네네. 싶어요. 그것보다 네. 저 사람이 심적으로 고통이 상당한가 봐요. 평생 그렇게 민주당에서 네. 그런 것보다 왕수박이라는 소리 듣는데 돼가지고 네. 본인이 완전히 멘붕이 왔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하다못해 네. 울기까지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2018년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이재명이가 뭔가 말만 하면은 분란을 일으킨다. 그럼 이유 없이 이재명이 싫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단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볼링장에서 정청래 의원이 볼링 친 사진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또 네네. 전해철 씨하고 관계도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을 하겠다고 나선 전해철 씨하고 네. 이제 웃으면서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이제 했던 그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개딸들은 또 새로운 걸 찾아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저 개딸들의 수박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한 명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없죠. 예. 네. 하다 정청래가 수박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니 이게 무슨 난센스고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그냥 저거는 개딸들의 저런 공격은 이제는 보니까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또 저러는가 보다 하고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저런다고 해서 누가 정청래를 이재명에 반대하거나 이재명을 공격하는 뭐 이재명에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왜 저렇게 당대표 후보들이나 의원들이 개딸을 두려워하냐 하면요.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70%의 어떤 투표를 가지고요. 국민 여론조사는 30%를 반영합니다. 네네. 그 중에서 55%는 권리당원이고요. 그다음에 15%가 대의원인데 대의원 15,000명의 한 표가 권리당원 20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개딸들, 대의원에 포함된 개딸과 권리당원인 개딸들을 들의 표심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은 지금 사실 뭐 지금 잡을 안 쓰긴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힘에는 네. 그런 구조가 전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원이 없어요. 개입할 구조가. 네, 없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좀 뭔가 국힘도 좀 깨달은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원이 주인인 주권 당원 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를 떠나서 우리 국힘에 너무 없다. 네, 너무 맞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뭐 의원총회가 제대로 합리적으로만 돌아간다면이야 우리가 뽑은 의원들을 뭐 대표해서 당론을 결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게 네네. 불만이 없는 건데 최근은 사실 좀 사실 그렇죠. 민주주의는 견제가 없으면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다 네. 우리 당원들이 견제가 되고 네, 그렇게 돼야 돼. 지나친 구석도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신기는 1등 공신들입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어, 저는 그 또 점은 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보니까 무슨 2018년도 영상까지 들이밀면서 그때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이제 어느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차기 대권 주자는 뭐 유시민이다 누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 뭐 그것 좀 봐라. 가져오시죠. 예. 이거 참고하면. 예, 이거 봐라 이러면서 또 이제 들이미는 거죠. 정청래는 정말로 수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근데 하나 포인트가 또 뭐였냐면은 그 댓글에서 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이 문제를 가지고 낸 기사에 그 댓글 중에 이 링크가 달린 거고 음. 대부분의 댓글은요. 싸우지 말아라. 정청래도 민주당이고 박찬대도 민주당이다. 우리끼리 내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기자를 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여론들 댓글들을 보면서 네. 아 민주당이 이래서 무섭구나. 음. 라는 점을 또 하나 느꼈어요. 아. 왜냐하면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분열은 안 되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은 명확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돌아보다가 커뮤니티 보면 이재명 갤러리나 이런 데를 돌아봤는데 네. 거긴 대부분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더라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심하게까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음. 여론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또 무서웠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네.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아,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아시잖아요. 이상한 춤 막 추고 다니고 그렇죠. 막 그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도 짤 같은 거 올려갖고 짜장면을 이렇게 먹고 쭉 일어나요. 짜장면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1번입니다. 막 이런 거 올리고 그렇죠. 아 이게 별짓을 다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도지사 시절에 자기가 한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그렇게 충성했 그렇게 오바를 아, 그렇게 네. 오바를 그러니까 한다 제가 거네요. 얘기하는 포인트는 예. 정청래가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그때는 개딸들이 이렇게 지켜본다니까요. 그렇죠. 잘하고 있네. 아. 오케이. 근데 딱 끝났어. 대통령 됐어. 되니까 이제 간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너 근데 음. 친명 아닐걸? 자, 맞아. 너 옛날에 뭐 했는지 자 보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음. 무섭다는 거죠. 정작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쪽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고 있다가. 지켜보는 그렇죠. 거예요. 지켜보다가 네. 정작 우리가 발톱을 숨겼다가 네. 발톱을 음. 꺼내는 거죠. 다 하고 나서 네.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서 네. 그때 그러니까 해도 늦지 않다.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전해철 씨나 이런 때 체포 동의안 할 때 자기 마크맨이 네. 우리 정청래였어요. 정청래가 전해철 씨의 가결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목적을 위해서는 굉장히 한 표라도 얻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활짝 문을 열고 가만히 내 편 할 때, 네. 내 편 만들기 위해서 활짝 네. 문을 열어놨고 목적이 수반되고 맞습니다.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뭐죠? 그렇죠. 감별하고 네. 좀 드러낼 거 드러내고 맞습니다. 내칠 거 내치고 이러면서 뭐죠? 맞습니다. 네. 더욱더 자기 세력을 모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청래도 소외됐던 자기 세력을 다시 국회로 그렇죠. 불러 모으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참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은요. 네. 이미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가치가 또 있어요. 계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의 뭔가 아젠다가 나와서 우리가 함께 결속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치를 좀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네. 얘기도 그럼. 많이 들리고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지금 러블리님 개딸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아주 똑똑했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르다 안 바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략적이었다. 네. 낄낄빠빠 해가면서 그렇지. 네. 그거는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견 주신 분 중에서 프레스토님 솔직히 정청래는 개그맨 같습니다. 나도 절대 공감합니다. 공감. 너무 재밌는 사람. 그리고 조금 늦게 오신 분이 계신 것 공감, 같아요. 공감. 네, 한다 됐다라는 님께서는 우리 지금 일일 동태조사하고 있잖아요. 건진 목사가 제일 궁금하다고. 아. 요거를 내가 못 그건 넣었네. 궁금하네. 아, 진짜. 건진 네, 목사 우리도 네. 궁금한데. 아, 복채는 얼마 주었는지. 네, 복제를 얼마나 주었는지. 그렇네. 네, 저는 건진 이 목사.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네. 정청래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예지다람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원내대표 있을 때처럼 네. 원내대표 선거 있을 때처럼 그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그 사안을 두고 계엄을 둘러싸고 탄핵을 둘러싸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고 이런 반대되는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런 게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 그럼. 박찬대나 정청래가 나나 지향하는 가치가 신념이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되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놈들일 그렇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아, 김문수가 그렇게 되나 보이죠. 한동훈이 되나 다 똑같은 놈들 아니요? 하고 음. 아마 그쪽에서 보기에는 걔네는 그럴 그렇게 수도 볼 수도 있겠다. 있겠구나. 아니 근데 진짜로 저도 안 똑같아요. 아니, 그러게 저도- 정말 틀려. 저도 지난 네. 대선 때 조기 대선 치러질 때 네. 보면은 그 경선 과정에서 전화를 많이 받아는 다들 일반인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정치 관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다 똑같이 봐요. 국민의힘이라면. 그냥 똑같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부 시선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네네. 그러네. 그런데 기자들하고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네. 정청래에 대한 이 팬덤 중심의 공격이 앞으로 민주당 내 토론 문화에, 건전한 토론 문화에
어떤 해치지는 않을까? 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악영향이 있을 앞으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걸 음. 되게 궁금해 하던데. 아, 그 점은 그러네요. 어떻게? 예, 그럴 수 지금까지 있겠네요. 이제 팬덤들은 이재명 집권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서 똘똘 뭉쳐왔는데 음. 그 목표는 지금 이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팬덤들이 당을 갖고 좌지우지하려는 이 사람들은 이 세력들은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음, 이것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정청래와 박찬대 그 대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갈지 그를 좀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시그널로 음. 보였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이제 꾸리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봤던 교훈 중에 하나는 당과 정부가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뭐 당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척 하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읽은 개딸들이 정당에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역사를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생했던 노사모들이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그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노사모가 패족을 선하고 사라졌거든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층 팬덤이 생겼다가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하면서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개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나가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부는 뭐 박찬대 지지층 아니면 뭐 정청래 지지층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세력을 확장할 수 있고, 다음 총선 28년 총선 때 어떠한 영향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딸들이 어떻게 분화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나 박찬대나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으로는 그냥 독인 개긴이잖아요. 뭐 50보 100보도 아닌 다 아니, 그렇죠. 비슷비슷한 저런 충성 친명을 둘러싸고도 이렇게 누가 더 이재명을 지킬 것인가를 갖고 지금 개딸이 정청래는 좀 더 싸나워 보이니까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보니까 좀처럼 그 민주당의 개딸 극렬 지지 세력은 이제 앞으로 차기 대권 차기 주자 대권 주자가 나타날 것 같이 이렇게 분화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네요. 그런 제가 것도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찬대 그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이랑 저도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네. 그나마 이제 박찬대 의원이 조금이라도 더 충성한다고 보여지는 거는 결국에는 그때 코 파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게 포인트였다. 그걸 보고 야, 저 정도까지면 정청래는 춤췄는데도 안 돼? 아유, 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코 정도 파줘야 돼. 네, 코 파주는 쉽지가 않고 네. 그리고 보면은 이 개딸들이 지금 결국에는 이번에 굉장한 효능감을 받을 겁니다. 야, 우리가 만들어서 대통령을. 그치. 그래서 굉장히 고치가 돼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그럼- 봤을 때 다음에는 이제 누굴 만들까 이러면서 완전히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지키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음 이제 대권 주자의 그 영향도 굉장히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돌직구님께서 개딸의 정체성이 참 궁금합니다. 이런 거 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12월 3일 날 네.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가 제일 먼저 전화했던 것은 김어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이제 더 서로 소통했어요. 그래서 소통한 결과가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는 거, 국회로 모이자. 네. 국회로 모이자. 과연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 유튜브나 그런 세력이 팬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비상계엄을 막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앞으로 이 개딸들의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정책을 제안하고, 네. 그제? 좀 긍정적으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준다 그러면 참 기대할 바가 있는 거 아니겠나. 그렇죠. 그제? 네. 그래서 우리가 꼭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 선진 문화, 팬덤의 선진 문화를 만들어 갈 거냐. 그것도 한번 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